2025년 8월 1일. 이날은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백악관과 주요 외신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의 핵심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가 마주할 기회와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25%라는 고율 관세를 피하거나 대폭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조선업, 반도체, 에너지 분야의 산업협력과 대규모 투자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패키지 협상이 성사된다면 미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산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업과 금융시장에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남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투자나 산업협력 조건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일부 산업에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편입이 강화되며 자율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직면할 현실과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위축과 투자 감소, 고용 불안이라는 부정적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과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지킬 새로운 거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번 충격은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의 대응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자동차, 전자제품의 고율 관세와 수입 제한을 맞았지만 혼다, 토요타, 닛산 등이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 갈등이 생겼을 때 개별 기업이 아니라 유럽연합 단위의 협상을 통해 협상력을 높였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미국발 충격을 분산시켰습니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통해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했고 자동차와 전자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공급망에 깊이 편입되며 미국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줍니다. 단기 충격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 현지화 전략, 다자간 협상력 강화가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늘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7년에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2012년 발효시켰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시장의 장벽을 낮추고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고 2015년 발효시켰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세계 2위 경제권과의 교역을 제도화하며 한국 무역 구조의 다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약 268만 톤의 무관세 수출 쿼터를 확보했다고 당시 산업부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수출 허용 물량을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하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는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CPTPP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며 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8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에너지 분야 협력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제한을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 협상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경험을 살린다면 이번에도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일, 그날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